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를 딱 시작하려 보니까 웬 떡이 있는 거예요. 야, 웬 떡이냐. 기도보다는 떡에 관심이 가가지고 떡을 보면서 야, 맛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게 가래떡이에요. 일본에서는 뭐 이걸 알지 모를지, 또 미국에서 이걸 알지 모를지 모릅니다. 근데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 이상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이거는 떡이에요. 떡이라는 거는 결국은 색이죠. 불교 용어로 말하면 색이고 또 개념입니다. 근데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색인데 개념은 상대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걸 떡이라고 하지만 이건 떡으로서의 공이에요. 떡이라는 색, 그러니까 색즉시 공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색이면서 공입니다. 색이 공이 되는 게 아니라 색 자체가 공이라는 거예요. 떡의 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떡이 지금 여기 올라오기까지는 수많은 인연이 또 시간이 경과됐어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불교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아주 기분이 좋아요.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락이라 해서 도를 즐기는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불교 공부하고 일상생활은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냥 국밥이 더 맛있어요. 왜 그러냐? 떡은 색이죠. 떡이에요. 근데 이 떡을 볼 때 맛있다 맛없다, 그리고 이 떡을 활용할 때 자기가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떡으로서의 공이야. 색으로서의 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떡이 길다 짧다, 이 보세요. 자른 길이가 길다 짧다, 그것도 공이에요. 다만 자기 잣대로 저건 떡인데, 떡이라는 건 틀림없이 떡인데 저거를 갖다 보는 잣대, 저거를 쓰는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떡으로서의 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연법인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이거 길어요 짧아요? 이거 볼펜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볼펜을 볼 때도 사람의 잣대가 다 달라요. 볼펜이지만 이게 길다 짧다? 자기 잣대, 그러니까 자기 잣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잣대를 볼 때 길다 짧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는 것이 기본 명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볼펜이에요. 근데 이 볼펜으로 흉기를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살인 흉기가 됩니다. 볼펜으로 글을 쓰면 볼펜이 돼요. 이걸로 귀를 파면 귀 후리게 됩니다. 머리가 건드려가지고 긁으면 글깨가 돼요. 이거 가지고 방향을 가리키면 방향 지시기가 됩니다. 근데 볼펜이라고 하는 색이 있지만 이거는 볼펜의 색으로서 공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색이 그대로 공이라, 색즉시 공이라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색 그 자체가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공인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지금 여기서 스님이지만 나가서 축구복 입고 축구하면 축구하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싸우는 아저씨입니다. 목욕탕 가면은 저 스님도 누가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옷을 입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합니다. 이게 바로 색으로서의 공인 거예요. 오늘 처음부터 좀 이상한 얘기 나왔는데 떡을 봐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장마가 끝나고 또 장마 올지 모르지만 오늘 저녁에 비가 오면 내일부터 춥다 그래요. 이것도 공인 거예요. 이것도. 왜? 시간의 변화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대기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 변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인 거예요. 또 이것도 좋은 날씨다 나쁜 날씨다 하는 것도 사람의 잣대에 따라 다릅니다. 술꾼은 야, 술 마시기 딱 좋은 날이네. 또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 딱 좋은 날이네 하고, 오늘은 진짜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날이네. 이 삶을, 그러니까 날씨 하나 보고도 다 생각이 달라요. 날씨라고 하는 것이 색인데 그것도 공이라는 겁니다. 공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야비하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것도 공인 거예요. 왜냐? 좋은 사람이면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좋았던 사람이 화를 내거든요. 왜 그랬어요? 인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라고 하는 실체는 공이다, 불성이다 하는 거죠. 근데 불성이 인연을 만나서 도둑이 되기도 하고, 불성이 인연을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성이 인연을 만나가지고 야비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전부 인연인 거예요. 인연. 나타난 현상은 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타난 현상을 보고 좋니 나쁘니 하죠. 그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좋니 나쁘니 합니다. 모든 사건의 근본에는 전부 인연이 있어요. 인연. 형제가 싸웁니다. 형과 동생이 싸워요. 누구 잘못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물의 표면만 보고 뭐 형이 잘못했다, 동생이 잘못했다 합니다. 근데 인연법을 잘 알아야 돼요. 원인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안 좋다고 단정 짓습니다. 근데 원인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원인은 다만 마지막 방아쇠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정원이 10명이에요. 근데 정원이 10명인데 11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어느 엘리베이터 가도 11명까지 타요. 근데 10명이 타고 있는데 뚱뚱한 사람이 마지막 탁 탔습니다. 경고벨이 울려요. 띵 하고. 그러면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이 전부 마지막 뚱땡이 아저씨를 딱 봅니다. 네, 너 때문에 이게 부자가 울린다, 빨리 내려 하고 째려봅니다. 특히 아가씨들은 그렇죠. 아니, 저 사람은 빨리 내리지, 안 내려. 내리는 사람도 있고 안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누구 탓일까요? 누가 원인일까요? 마지막 탄 사람? 근데 마지막 탄 사람이 회장이에요. 회장 보고 내리라 합니까? 그 안에 탔던 부자가, 그 안에 탔던 부하가 회장 대신 내리겠죠. 근데 잘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정원이 10명인데 11명까지 타고 있었어요. 근데 간신히 10명이 탔는데 경고벨이 울리기 전까지의 무게입니다.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타서 경고벨이 울렸어요. 그러면 원인은 누구예요?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전부가 원인입니다. 또 그때 뭐예요? 바란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하고는 찰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누가 원인이다, 쟤 때문에 내가 화났다, 쟤가 나한테 잘 안 해줘서 나를 무시해서 화났다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오늘 그 사고 접한 걸 들었습니다. 누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젊은 사람이 죽었대요. 누구 탓이겠어요? 그 젊은 사람이 차선 위반해가지고 가다가 추돌해서 죽었어요. 그럼 차선 위반한 사람이 원인일까요? 뒤에서 박은 사람이 원인일까요? 그냥 사고가 난 겁니다. 이게 공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차선 위반했는데, 그 차선 위반이라는 거는 우리의 잣대일 뿐이지 이게 차선 위반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차선 위반하더라도 뒷차가 그 순간 오지 않았으면 추돌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추돌사고가 나도 좋은 차 타고 있으면 안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인이라고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원인 찾기에 급급하냐고. 쟤 때문에 저래 하고 싶지 않다,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이혼하고 싶다, 내 자식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전부 남 탓이에요. 자기 탓은 없을까요? 그 인연을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연법을 배울 때 어떤 종자가 있습니다. 나팔꽃 종자가 있는데 나팔꽃 종자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땅에 심어야 됩니다. 근데 또 계절이 맞아야 돼요. 또 물이 있어야 됩니다.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나팔꽃이 피어나더라도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환경이 있어야 돼요. 만에 하나 멧돼지가 지나가다가 그걸 갖다 밟고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꽃 하나가 피게 해도 수많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나팔꽃이 피어난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나팔꽃 종자에서 나팔꽃 꽃이 피었을 뿐이에요. 그건 아무런 이론도 안 됩니다. 그럼 결국 나팔꽃은 나팔꽃 피어나는 게 당연한데 그 안에 무수한 인연이 갖춰진단 말입니다. 또 빨리 하지. 신나면 이 탄력이 붙으면 말이 빨라져요. 말이 빨라지면 안 되는데 막 빨라져. 가속이 붙었어요 이제. 과속을 잘하는데. 그래서 불교의 인연이라고 하는 거, 그건 연기라고도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나팔꽃 씨가 있어요. 나팔꽃 씨가 있는데 이거는 나팔꽃 씨로서 종자의 상태에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원인이 아닙니다. 그냥 나팔꽃 씨야. 근데 이것이 수많은 인연의 관계를 통해서 나팔꽃 열매, 나팔꽃 꽃으로서 결과를 맺습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근데 또 나팔꽃으로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인연이 갖춰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게 원인이에요. 그 인연을 갖다가 전부 원인이라 해요. 근데 지금은 인연을 나눠서 인은 직접 원인, 연은 간접 원인 하거든요. 그것도 괜찮지만 잘 보십시오. 내가 스님이에요. 스님인데 내 마음에는 불성이라는 것이 딱 원인으로서 종자로서 있습니다. 불성이라는 게 딱 있는데 이건 종자의 상태로 있을 뿐, 공의 상태. 아무렇지도 않아. 나한테 재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승기를 부립니다. 그러면 나의 불성이 저 재수 없는 사람하고 인연을 맺었죠. 그럼 내가 화가 납니다. 근데 내가 화가 나는 성질이 있어서 화가 나는 것 뿐이에요. 원래는 공인데.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왜 스님이 화를 내세요? 당신이 화를 내게 했잖아. 그리고 내가 화를 내었지만 화를 또 안 낼 수도 있죠. 왜? 우스우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결국 뭐예요? 불성이라는 것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원래는 좋은 건데 불성을 내가 가지고 여러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관계를, 어떤 생각을 불성에 심었냐에 따라서 이게 가장 가까운 게 나옵니다. 가장 자기가 많이 했던 게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와서 화를 돋구더라도 내가 평소에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냥 웃죠. 예, 나에게 한번 시비 걸어봐요. 웃을 뿐이에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냥 웃고 말죠. 아, 그랬어요? 하죠. 또 내가 듣고 가치가 없으면 아, 그랬어요? 아유, 그래요? 하고 봤죠? 결국 공이니까. 그렇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고 저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저 사람에게 내가 이익을 주는 입장에서 당신 왜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도 공이고 좋은 관계를 맺어도 공인 거예요. 이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을 만들기에는 누가 하는 거죠? 아니, 공 자체인데 자기가 공에서 자기가 어떤 색을 만드냐 하는 거는 자기야.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개구리 보세요. 개구리는 알에서 올챙이로 개구리 이렇게 변화합니다. 근데 알이 올챙이 되는데 알이 올챙이 됩니까? 그럼 결국 올챙이 되는 원인은 알이네. 근데 알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뭐예요? 이건 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은 종자의 상태일 뿐이야. 근데 거기서 수많은 인연이 갖춰져서 올챙이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또 올챙이에서 또 뭐야? 개구리가 됩니다. 근데 올챙이가 원인이 아니에요. 올챙이 종자의 상태, 올챙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줬지만 이것도 공인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인연이 갖춰져서 개구리로 또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불성이라는 나의 종자가 있는데 이거는 공이에요. 근데 상대가 아무리 나한테 화를 내게 해도 내가 화를 안 낼 수 있고, 상대가 나를 아무리 기쁘게 해도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부 상대 탓이에요. 왜 상대 탓을 하는지 알아요? 나에게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은폐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무조건 쟤 때문에 화났다는 거예요. 그럼 원인은 어디 있어요? 쟤예요, 쟤. 당신이에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왜? 아무리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내고 나에게 손을 입혔다 하더라도 나하고 관계가 없었으면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리고 나하고 관계했을 때 1대1 관계만일까요? 보이지 않는 과거에서의 흐름이 있죠. 끝까지 볼 수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이 포교당 하면서 원력을 세운 거는 너무나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불교를 알게 해주면 정말 행복해지거든요. 이거는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뭐 자기가 무슨 핸디캡이 있거나 뭐 없거나 관계없어요. 이것만 배우면 내가 지금 주어진 지금 이 자체 나의 옷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떤 인연을 만나서 어떻게 옷을 갈아입을지 몰라요. 이 옷이라는 거는 생각, 말, 생활 방식, 사회의 어떤 활동 같은 게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 때문에 모든 건 공이에요. 이걸 알면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 과거는 그랬고 지금은 안 그러잖아. 그래서 집착하지 않아, 구애받지 않아요. 이게 연기예요. 초기 불교의 연기나 우리 그 지금 대승불교의 공이나 불성이나 열애장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단 내가 어떻게 사물을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어떤 사건이 생겼다. 결과이죠? 나타난 현상이죠? 그럴 때는 인연이 갖춰져서 이런 결과가 생겼구나. 안 좋아요. 내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본 이 결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암경을 했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인연이 부처님인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건 인연법, 연기법이거든요. 그 인연법, 연기법을 내가 인식하고 이거를 활용해서 관계를 하면 바로 부처님이 내 몸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부처는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인연법을 믿는 게 바로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인연법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인연법을 못 믿어요. 세상에 정해진 개념에 노예가 돼가지고 참 슬픈 일이 많아요.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방위를 봐주십시오. 딱 정해놓고 대장군이 어디에 있는데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자기가 정해놓고 와서 그럽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대장군 방향으로 가가지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대장군 방향으로 간 게 잘못입니까? 자기가 세상의 개념에 노예가 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 머리가 돌대가리라.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옛날에 조조 수하의 장군이 그 청나라하고 이제 결전을 붙을 때입니다. 근데 그 장군이,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대단한 장군이에요. 명장이에요. 조조가 좋아했죠. 근데 군영에 있을 때 비둘기가 딱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또 부하가 장군님 오늘 길조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대승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비둘기가 인연이죠. 길조죠. 그러면 장군이 기뻐해야 될 겁니다. 왜? 우승할 거 아니, 대승할 거니까. 전쟁에 이길 거니까. 근데 그 장군은 활을 갖고 와라. 자기가 활 명장이니까
팔로 딱 쏴가지고 비둘기 죽여 떨어뜨렸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너네들이 비둘기는 길조를 하는데 오늘 길조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대승을 할 거라고 기뻐하지만 만약에 다른 경우에 비둘기가 나타나지 않고 까마귀가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 이거는 한낱 미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않으면 이 이데올로기나 사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방위가 무슨 중요합니까? 그리고 상대가 잘했든 못했든 뭐가 중요해. 나하고 인연 되었던 그 인연이 제일 중요한 거야. 궁합도 그래요. 궁합 보지 말라 그래 저는. 아니 궁합이 좋으면 뭐야. 반드시 살다 보면 싸우는데. 그럼 궁합이 좋은데 왜 그래 그럽니다. 궁합하고 관계없어. 당신의 성격이 못됐지. 그죠? 제일 좋은 궁합은 뭐예요? 서로 맞추는 궁합이에요. 서로 부부가 부처로서 수행하는 궁합이, 그런 생각을 가진 궁합이 최고의 궁합이라. 서로 양보하는 궁합, 서로 이해하는 궁합. 남편이 나쁘다고 해야 너는 더 나빠야. 남편을 나쁘게 만들었잖아. 남편을 나쁘게 만들고 좋게 만드는 건 누구예요? 나야, 나. 자식이 서울대 떨어졌어요. 누구 탓이에요? 자식이 공부 안 해서? 아빠 머리 돌대가리 닮아서? 누구 탓이에요? 물론 자식도 탓이겠지만, 원인이겠지만, 내가 자식과 관계했던, 생활했던 나도 원인이야. 남편도. 집안 분위기, 그리고 자식이 관계했던 그 인연들이 전부 다 원인인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인연이에요.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아, 떨어질 인연이구나. 만약에 붙어가지고 서울대 관악 캠퍼스 가가지고 거기 이상한 애들 만나가지고 죽을지도 몰라. 모르죠? 결국은 서울대 합격해도 나쁜 것도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원인이라 하는 것이 종자의 상태일 뿐이지 어느 원인이 있는 건 없어요. 그 때문에 유명한 달마대사하고 이조 신강대사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양날할 때 중국에 왔는데 이런 가르침을 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해서 소림사로 들어갔죠. 그리고 면벽 9년을 한 거예요. 왜? 아직 때가 안 됐다. 인연이 안 됐다. 9년 했어요. 저도 여기 9년이야. 인연이 안 됐어요. 근데 인연이 어제 터진 거예요. 내가 그 모습 보고. 어제 이런저런 법사를 할 때 보살님들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똑같이 진행을 할 때 이제 됐다 하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면벽 분야하고 있는데 2조 신광이라 했죠. 그죠? 신광이 와서 스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했죠. 달마대사 뭐라 하겠습니까? 꼼짝 안 하죠. 벽 보고 하는데 하겠습니까? 근데 왜 제자로 안 받아주겠습니까? 달마대사는 실망했거든. 왜? 너네들 아무리 공부해봐야 안 된다고. 지금 수준 보니까 너네들 알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때 신광대사가 자기 팔을 탁 자릅니다. 그리고 팔을 들어보였죠. 그 한번 광경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팔에서 빨간 피가 하얀 눈 위에 떨어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팥빙수처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만들어진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실 속에 들어있는 진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달마에서는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팔자를 정도면 세간의 잣대를 버린 거예요. 세간의 잣대는 건강하고 돈 있고 명예 있고 학식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정도 팔자를 정도의 세간의 잣대 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각오가 되는 거야.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해가로 이제 이름이 달라졌죠. 본명이. 스님,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달마에서가 그래. 그 불편한 마음 갖고 와라.
내가 안심시켜 줄게 했어요. 해가 뭐라 합니까?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 지금 불편한 마음이 없어? 그러면 너를 안심시켜 주었다 한 거예요. 불안한 마음은 자기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 거죠? 자기 거 없죠? 자기 거라고 하는 종자가 있으면 늘 불안해야 돼. 불안했다 안 했다 하잖아. 그럼 불안하는 건 결국 뭐예요? 자기 욕망이야. 어떤 자기 생각도 안 되는 거. 상대가 내 생각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전부 욕망이잖아요. 욕망이 없을 때는 불안하지 않아. 바라지 않을 때는. 근데 바랄 때 상대가 안 해주고 내 생각도 안 될 때는 불안해. 이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는 공인데 이것이 어떤 주의 인연의 상태에 의해서 내가 불안하기도 하고 불안하지도 않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단정 짓지 않아요. 이 사람 이렇게 하지 않아. 이 사람은 이런 걸 많이 썼을 뿐이야. 성향이 그럴 뿐이야. 근데 성향을 내가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보살이 필요한 거예요. 보살들이. 나 혼자 갖고는 안 돼. 어제는 너무나 진짜 기분 좋은 자리가 됐어요. 그런 모습 처음 봤죠, 저? 목보살. 그죠? 어제. 좀 냉정했죠? 일부러 그랬습니다. 일부러. 근데 두 분이 얼마나 저를 보좌했습니까? 세칸으로서 조화를 이뤘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나 기뻤어요, 저는. 이제 됐구나 한 거예요. 맞춰주는 것만이 방편이 아니야. 자비가 아니에요. 어떨 때 맞춰주고 끌고 이렇게 때리고 어루만지고 엄의 입법이 바로 중도라는 겁니다. 잘해주는 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바라는 게 뭔가, 그 사람의 수준이 뭔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결국은 보십시오. 자기 마음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편하게 해주는 방법은 없어. 자기 마음 바꾸지 않는. 왜? 제일 중요한 좋은 방위는 인연입니다. 자기가 이사갈 방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위학에서 서쪽으로 가면 된다 하는데 자기 집안 가족이 4명이야. 그럼 4명 사주를 다 봐야 돼. 이게 진짜 맞는 그 통계학이거든. 근데 서쪽으로 다 가지 말라 그래. 그것도 날에 따라, 일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하게 보면. 근데 맞는 거 맞추려면 서로 조건이 안 맞아.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로 갔다 해서 좋은 일만 있다는 법은 없어요. 왜? 여기 인연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어느 방향으로 갔든 관계없이 내가 조심하는 게, 내가 인연법을 잘 알고 인연법을 잘 생활에 실천하는 게 제일 좋은 방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가지 마라, 저기 가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무식한 거에 걸려가지고, 미신에 걸려가지고 허덕허덕 돼요. 불공부를 못하러 해. 불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세속의 잣대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딨어? 그건 세상의 통념일 뿐이지. 정해진 건 없다고. 내가 잘 되면 재수가 좋아서 잘 되는 거고, 내가 못 되면 재수가 없어서 못 되는 것 뿐이야. 그때 인연입니다. 그러면 잘 될 때는 감사하고 더 남에게 베풀면 되는 거야. 안 될 때는 또 내가 반성하고 남에게 또 베풀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자기가 조금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살아야 된다고. 그거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쓸 거 안 될 때는 50만 원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출할 거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 지금 시대에. 그냥 김치 하나다 먹으면서 해. 그죠? 가장 살아가게 기본적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순위를 따져가지고. 근데 돈이 없다, 시대가 어렵다, 정치가 어렵다, 그거 탓할 필요 없어. 그건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의보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나라에 얹혀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시대의 문화가 있고 수준이 있잖아요. 그는 같이 짊어져야 돼요. 그거 탓할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정보. 자기의 어떤 그걸 자기가 알고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생길 때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걸 바로 지혜예요. 반야바람이라고 활용이 되면. 오늘도 빨랐습니까? 빨랐다 느렸다 하지. 원래 노래도 그래. 이게 빨랐다, 느림, 빨림, 조금 느림, 안단테, 뭐 있잖아. 잊어버렸네. 안 쓰니까 용어를. 사람 관계도 그래요. 그죠? 빨랐다, 느렸다. 이거 많이 이렇게 해야지만 재미가 있어. 내일 한 템포로 가면 지겨워 죽겠거든. 그때 고속도로는 일선이 아니야. 이렇게 됐지. 그러지만 운전할 말 놔도 나고 또 졸음도 조금 안 오고 그런 겁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오늘 또 우리 그 젊은 분이 오셨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젊은 분인데. 갑자기 밴드에 가입이 돼가지고. 여기 아시고, 어떻게 잘 오셨네. 밴드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밴드 우연찮게 시작하니까 네. 있더라고. 아이고, 우리 여지보살은 공개를 잘했잖아. 우리 비공개했거든, 여태까지. 한 2주 전까지는 비공개했지? 그래서 공개를 하자. 어차피 우리는 뭐 부담 없이 포교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근데 재미는 없어요. 근데 법을 공부하면 재미있어요. 우리 법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도 홍일점이 오니까 우리 보살님도 다 좋아하시겠네. 오늘 자보살도 오랜만에 오셨네. 그래요. 뭐 일이 있다면 잘 해결했습니까? 일을 해결할 필요 없어요.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겼다면은 전부 내 탓을 돌려야 돼. 내가 관계에서 그런 현상을 나타냈다는 거. 그래야지만이 내가 법을 아는 거예요. 물론 상대도 잘못했어요. 이게 결국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이 구성원이 다 원인인 거예요. 근데 또 이 보이는 구성원 말고 보이지 않는 또 인연이 있다고. 그죠? 1진, 2진, 3진이 있다고.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면 결과에 대한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걸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만이 내가 어떻게 이 결과를 해결할 수 있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내 마음가짐 가지고 어떻게 관계할 수 있을까는 답이 나오는 거죠. 옥보살이 그때 좋은 말 했잖아요. 자기 딸이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 단순히 그것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자기 그 딸의 어떤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결국 좋은 거 나쁜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나쁜 것 속에 좋은 거 보고 좋은 것 속에 나쁜 걸 볼 수 있어야지만 이게 바로 공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오늘 들어보니까 어때요? 공이 너무 쉽죠? 그러니까 색으로서 공을 보는 거야. 이게 볼펜으로서의 공이야. 볼펜이라고 색이지, 이름을 줬지만 이건 개념일 뿐이야. 약속일 뿐이라고. 이 볼펜을 내가 볼 때 내가 이 볼펜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거는 다 사람마다 다르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공인 거예요.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실체가 없는 실체라는 거죠. 그죠? 있으면서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